몇 명 없으니까 모른다고 한 거를 다 풀어드리겠어. 이가 맞았는데 모르는 걸 수도 있거든. 일로 와. 여기가 여기. 어떻게 맞았는데 모르는 거일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제대로 안 풀었는데 맞을 수 있어요. 4단원에서는 스텝 1에서는 질문이 없었고 16번 스텝 2의 16번 요거를 질문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요거는 테스트에 들어있어. 고마워하세요.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x 플러스 y에 대한 2차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수의 구조를 보면은 인수분해도 뻔히 되고 인수분해를 한다. 이렇게요. 근데 이 결과가 소수다라고 했거든. 그 얘기는 둘 중에 더 작은 놈이 1이다? 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더 작은 놈을 얘보여. 이게 1이다. 그럼 자동적으로 요 두 개는 10 차이니까 얘는 1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의 실체는 11이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x, y 자연수 순서상 개수를 재는 거니까 결국 이거를 풀면은 x 플러스 y가 7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 이런 거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걸 다 쓰면 되는 거지. 자연수분을 이용해서요. 1, 6부터 해서 6, 1까지 갈 거 아닙니까? 왼쪽을 카운팅하는 게 유리하니까 답은 6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인수분해를 해서 작은 놈이 1이다. 그런 상식을 동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번 합차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계산하세요. 그런 얘기인데 거기 3분의를 한꺼번에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분의를 한꺼번에 쓰시면은 6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은 분모는 홀수고 분자는 짝수의 제곱수의 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수 순서가 요거 순서인 거죠. 2, 3, 4, 4, 5, 6 뭐 이런 느낌이. 이런 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쓰면 잘 보이겠죠? 7분의 8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6, 7, 8. 앞에 쓴 걸 한 번 더 쓰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셔야 합니다. 대레레 맨 마지막은 21분의 기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22의 제곱, 여기는 20의 제곱이 있는 거야. 규칙에 입각해서. 아무튼간에 합차를 이용하라는 의미는 저 분자를 그렇게 바꾸는 뜻인 건데,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뺀 것의 곱으로 바뀌는데, 요거 두 개 더한 게 언제나 얘의 2배인 거지.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의 2배인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의 2배인 거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의 2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 더한 부분이 분모를 날린다는 거고, 결국 남는 건 2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쓰면 되는데 4 빼기 2가 남잖아요. 이것도 2인 거죠. 6 빼기 4도 2잖아요. 다 2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 2라는 놈이 몇 개였는가? 그걸 파악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카운팅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요걸로 하시면 돼요. 요걸로 요 놈이 2였다가 그 다음 4였다가 맨 마지막은 20이니까 20이 몇 번째 짝수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째야? 10번째지. 10개 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0이다. 그 다음에 22번은 두 변이네. 이번은 그 주어진 XY에 관한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데 이거를 X제곱 Y제곱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를 보고 뭐가 캐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좀 곤란한데? 곤란해? 완전 제곱식 그 잡채 아닙니까?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곤란하다. 그러므로 X, Y는 같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식의 Y를 X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3X 여기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X로 되잖아요. 그럼 아래를 X로 날려주면은 3분의 2가 정답이다. 그 다음 4개는 질문이 없네. 그러면은 4단원은 끝났고요. 5단원 2차 방정식에서 질문이 많더라고.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랑 판별식은 외우라고 했지. 그거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스텝 1에서도 질문이 있어요. 9번이랑 16번. 9번 2차방 그것은 x에 관한 2차방이 아니다. 6분의 x 빼기 3에 관한 2차방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6분의 x 빼기 3의 제곱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2차항인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x 빼기 3의 3배 그리고 우변에는 6분의 x 빼기 3의 2배인 셈이죠. 그럼 3 빼기 2는 뭐예요? 1이잖아요. 한 개만 쓰는 거예요. 6분의 x 빼기 3이 한 개.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2는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2, 1 이거 뭐로 적내노? 인수분해가 안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가? 뭐가 달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 뺀 거지. 아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되죠. 이렇게 3, 4 여기에 마이너스인 거지. 그래서 그냥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x가 아닌 이걸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6분의 x 빼기 3이 변수인 거죠. 이 놈이 윗줄에 따르면 마이너스 2분의 3 아랫줄에 따르면 4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근이라는 건 x니까 요걸 한 번 더 푸시면 되는 거죠. 1차 방정식을 풀듯이. 그러면 연습을 할까요? x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9 또는 24다. 그래서 18까지 더해주시면은 비로소 근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이 중에 작은 근을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9였다가
작은 거는 9였다. 그래서 9를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x에 집어넣으면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완성되는데 걔를 풀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거를 풀어 헤치지 마라. 똑같은 모양이 이미 있는데 왜 풀어 헤치냐 그런 얘기입니다. 풀어 헤쳐서 맞춘 사람은 맞춘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24랑 12인 직사각형 모양의 폭이 x 2분의 x로 일정한 두 종류의 흰색 테이프를 직사각형의 변에 평행하게 붙였다? 이 종이에서 흰색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에 넓이가 주어진 것으로 x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풀면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거의 넓이를 대부분 이상하게 구했을 거니까 나의 꿀팁을 전수 받으세요. 진짜 개 꿀팁이니까. 이거 질문해준 한 명한테 고마워하시고 한 명이 안 물어봤으면 안 풀어줬을 거 아니야. 안 풀어줬으면 개 꿀팁을 모르고 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꿀팁인데요. 대박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찾을 겁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요렇게 이제 사라진 거 아니겠어? 테이프를 붙이는 바람에. 다시 귀찮다. 그냥 요런 곳의 넓이 요런 거 요런 8 직사각형의 넓이를 실제로 찾아가지고 다 더했거나 아니면 뭐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직사각형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여러 번 빼진 것도 더하고 막 그렇게 했겠지. 그런 거 다 실수할 소지가 있다. 얘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한쪽으로 밀면 됩니다. 요 테이프를 여기로 미는 거고요. 요 테이프를 여기로 미는 거고, 요 테이프를 여기로 미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테이프를 위로 미는 거예요. 결국엔 이 넓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개꿀이죠? 이렇게 푼 사람 있니? 이거 봐. 개꿀이야. 이런 문제 항상 이렇게 푸는 거야. 한쪽을 밀어서.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나 소리고? 미분하면 요 길이가 얼마나 소리고? 24에서 2x죠. 요 길이는 얼마나 소리고? 10에서 x죠. 뭔가 깔끔해. 요 두 개를 곱한 건데 그렇게 나올 거였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곱할 때도 이게 이거의 2배라는 인지를 하셔야 되겠지. 그러면은 2로 묶어서 x 빼기 12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이놈이 주어진 넓이와 같다. 160이다. 그러면 이를 날리면 중등수학이니까 당연히 제곱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x 빼기 12가 x 빼기 x는 쓴 김에 x는 12 뿔마 9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3 또는 21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21은 말이 안 되잖아.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21 넣어주면 이게 음수변하잖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뿐이다. 그 다음 스텝 2에 많아요 질문이. 3번 첫 장은 3번, 4번 한 명씩 보시라고. 3번.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오늘 테스트에 많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푸는 법을 배우시면 된다. 본인이 맞았더라도 나의 풀이와 다를 확률이 농후하기 때문에 나의 풀이가 제대로 된 풀이니까 교정하셔야 됩니다. 2차 방 그것의 한근 m에 대하여 m 빼기 n분의 1이 a일 때 a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요 2차 방의 구조가요 요 2차 방의 구조가 요 놈이랑 요 놈이 부호만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한근이 m이라 했잖아. 그러면 m이건 x건 똑같다고 치면 돼. 그러면 저 상태에서 m 빼기 x m분의 1 다시 말해서 x 빼기 x분의 1을 만들려면은 6x로 나누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을 만들려면 6x로 나누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놈이 x가 되는 거고 요 놈은 이따 쓰고요. 요 놈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 자리에 m을 살짝 넣어주면 돼요. x가 곧 m이니까. 그래서 저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따라서 m 빼기 n분의 1이 바로 나온다고 a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왜냐면 요 부분 같은 경우는 x 날라가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넘길게요. 편으로. 얘가 6분의 4a 플러스 5라고 주어진 셈입니다. 근데 저놈이 뭐랑 같다고 했냐면 a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문제 조건인 a와 같다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은 a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작성이 되고요. 얘를 풀어주시면은 a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게 푸는 사람은 뭐냐면 얘가 a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겠죠. 근해 공식을 써서 m을 찾은 다음에 이 식을 만든다? 미친 짓이고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가 x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가 이런 관계다 보니까 낼 수 있는 문제다 라고 기억하시고 6x로 나눠서 저런 꼴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비슷한 과정이 필요한 게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바로 밑에 있구나. 4번 3번 4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꼴을 변형해서 그 변형된 꼴을 바탕으로 뭔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요. x제곱 5x 빼기 3은요. 보통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저거의 한근이 a다. 근데 요거에 그러면 x에는 a를 넣어줘도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a제곱 더하기 a 빼기 a분의 3 더하기 a제곱분의 9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놈에 대한 2차식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제곱하면 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제곱하면은 이 두 개뿐만 아니라 뭐도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6도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6을 살짝 추가하고 뒤에다가 보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식이 안 되겠어요. 이 세 개를 합쳐서 a 빼기 a분의 3의 제곱 요 두 개를 합쳐서 a 빼기 a분의 3 더하기 6 요런 얘기고 인수분해가 안 되긴 하네요. 아무튼 간에 a 빼기 a분의 3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빼기 3이라서 이 식을 a로 나누는 순간 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식을 a로 나누는 순간 요 부분이 a고 요 부분이 빼기 a분의 3일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얘는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5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인 20 마이너스 5 플러스 6 해가지고 산수를 하면은
계산 실수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짱에서는 몇 번을 모르신다고 했느냐? 9, 10, 12, 13. 네 개네. (9번은) 2명 2차 방 그것의 두분이 마이너스 1이랑 m이고 2차 방 그것의 두분이 3분의 1이랑 n이다. mn의 값을 구해라. 요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끌고 갈 이유가 딱히 없고요. 각각의 근을 하나씩 줬기 때문에 그거를 x에 대입했다면 각각이 a, b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변하고 그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 근을 근각계수의 관계로 구하겠다. 이런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의 x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은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을 9배할게요. 9a 더하기 b 빼기 6 이렇게 요 두 개를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겠어요? 그러면은 8a 빼기 8은 0이니까 a는 1이고요. a는 1을 여기 넣으면 b는 -3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변했냐면 첫 번째 거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으로 변한 거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으로 변했습니다. 요거만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좋겠죠. 3x 제곱 빼기 근데 잠깐만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다. 요 개수하고 요 개수는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 이렇게 뒤집은 거야. 얘 이 개수를 뒤집은 게 얘네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뒤집힌 두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역수 관계가 있어. 그래서 얘를 암산으로 풀어버리면은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잖아요. 얘의 두 근은 이 두 놈의 역수일 수밖에 없다. 상식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m은 요 3이고 n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두 값의 곱을 요구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다. 왜 그런 거죠? 라고 궁금하죠? 왜 그러냐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면요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은 원래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놈의 분모에다가 요 놈을 전부 다 x 제곱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부터 써볼게요. a 곱하기 x분의 1의 제곱이고 b 곱하기 x분의 1이 될 거고 c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데 이게 곧 이거라서 그래서 개수가 뒤집힌 꼴의 방정식은 2차 방정식뿐만 아닙니다. 2차가 3차, 4차 다 그래요. 개수가 뒤집힌 형태다. 그러면은 두 근은 역수관계에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상식으로 알고 사시고. 그 다음에 10번. 이차식 그것이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보자마자 판별식은 0 쓰면 돼요. 근데 1차항의 개수가 2니까 4분의 d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의 d는 b 다시의 제곱이라서 k 빼기 3이 b 다시인 거죠. 요거의 제곱 빼기 ac를 하시면 되는데 a는 1이고 무시하시면 돼요. c만 빼면 되는 겁니다. c가 그 k에 관한 2차식 좀 다거든요. 그래서 다 빼야 돼요. 빼기 2k 제곱 더하기 13k 빼기 15.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죠.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보시는 바처럼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지? 요거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k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을 거고 그 두 근의 제곱의 합을 요구한 거야. 그러면 뭐 두 근이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잘 보이면은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전개 정리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을 넘기게 k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6이랑 더하기 13이니까 7인데 우변으로 넘기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7. 상수항은 9 마이너스 15죠. 그러면은 넘기면 6이네요. 이거는 다행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K는 1과 6이라서요. 정답은 37인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래서 K가 두 무리수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제곱해서 합하는 게 귀찮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풀이를 보여드리자면은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치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7, 알파 베타는 6.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물었으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배를 빼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찾아도 무방하다. 두 가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 2차 방정식에서만큼은 블랙라벨이나 A급이나 최상위를 건드리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고등 개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판별식, 근과 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그 두 개를 안 쓰면은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오늘 시험 전까지. 그 다음에 12번 2차 방 그것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이 말을 보고 나서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쓰셔야 됩니다. 두 근 중에서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걸랑요. 이게 A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X가 아닌 다른 미지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 거를 개수에 들어있는 미지수라고 해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라고 해서 미정개수라고 하거든. 미정개수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생각은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항상 조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A를 갖고 있습니다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인수분해 해서 푸는 거예요. 2x제곱 더하기 2a 빼기 7x 빼기 3의 a 빼기 2는요. 왜 이거를 3a 빼기 6으로 안 쓰고 저렇게 묶어놨을까? 저 두 개로 째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3이랑 a 빼기 2로 째보라. 근데 여기 2a가 있으니까 얘는 2랑 1로 째보라. 그렇게 한번 계산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곱하면 2a 빼기 4고 근데 얘는 2a 빼기 7이니까 빼기 3이 추가되면 되는데 마침 이건 3이고요.
마침 여기 백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인수분해에 따라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2분의 3과 2-a다 라는 뜻입니다. 요 두 근 중에 두 근 중에서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도록. 근데 얘가 작다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더 작으면 이놈이 더 작을 때 나오는 A의 범위가 답이라고. 그리고 얘가 더 작다라고 치면은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A의 분도 나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작을지 모르니까 두 번은 다 푸셔야 되는 겁니다. 케이스 분류해서 2분의 3이 2 빼기 A가 작을 때 2분의 3이 2 빼기 A보다 클 때 두 개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 등호를 어디에도 포함시켜서는 안 돼요. 얘를 풀어보시면 결국 A가 어떻다는 뜻이냐면은 2분의 1 작다? 이런 뜻이고, 얘를 풀어보시면 A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뜻인 거죠. A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요 두 개 중에서 2분의 3이 더 작은 거고 2분의 3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맞는 말이니까 이게 답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 빼기 A가 더 작은 거잖아? 2 빼기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떨지는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요거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부등식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야. 2 빼기 A가 더 작은데 이놈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대요. 얘를 다시 풀어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A가 4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지. 이 가정에 의해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개는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돼. 연립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요 간단한 것까지 수직선을 동원할 필요가 없겠죠. 요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은 결국 A가 2분의 1에서 4 사이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했잖아요. 케이스가 한 개 초과라서 케이스 분류했다. 케이스 분류해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답들이 여기 나왔다. 그럴 경우에 전체 답은 항상 뭐여야 하냐면 합체하셔야 돼요. 케이스 분류에서 나온 각각의 결과들을 합체해야 정답이 나옵니다. 라는 논리체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 두 개가 뭐 연결되는 거 아니거든. 2분의 1에서 한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를 콤마로 연결해서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요. 3명이 모른다고 했구나. 3명이 몰랐던 비결은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하는데 케이스 분류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없거나 그래서 못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13번 소수 P 매우 강력한 조건입니다. 소수 P에 대하여 2차 방 그것이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소수 P라 해놓고 또 자연수를 근으로 갔는데 졸래? 아니구나. 안 주는 거야.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 졸리는 사람은 한 명 있는데 잘 참고 계시고요. 2차 방 그것이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근으로 가질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야말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됩니다. 두 근의 합은 A, 두 근의 곱은 P. 근데 요 알파 베타는 자연수고 P는 소수라고. 알파 베타는 자연수, P는 소수. 그럼 얘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A도 자연수인 게 불가피하죠. A도 자연수 라는 말은 문제에는 없지만 당연히 자연수여야 합니다. 근데 두 자연수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소수다 라는 게 엄청난 특이점인 거지. 그래서 당연히
이 조건을 먼저 건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그냥 1인 거고 베타는 P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P 더하기 1이 A와 같다. 이런 얘기.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A는 소수 더하기 1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기억. 그런 A가 소수 더하기 1이 A인데 그런 A가 소수면 P는 2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수는 그냥 2, 3, 4, 5 이런 식인데 소수 중에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란 말은 두 소수가 1차이라는 소리인데 1차이 나는 두 소수는 2,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놈이 2고 큰 놈이 3인 거죠. 그래서 기억 A가 소수면 A가 이 관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3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P는 2다. 맞는 말인 거지. 니은 A가 3보다 크면은 그러면 P가 2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2보다 큰 소수는 모조리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에서 1을 더하면 모조리 짝수라서 니은도 참입니다. 디귿 A가 5의 배수면 30 이하의 소수는 3개냐? 그러면 소수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이 관계를 P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5의 배수 빼기 1 중에 소수를 세면 되는 거야. 암산으로 5의 배수 빼기 1 그럼 4 아니야 9 아니야 14 아니야 19 맞아 24 아니야 29 맞아 끝났거든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립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시작했어야 하는 문제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똑바로 숙지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공식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16번, 19번, 21번 한 명씩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차방 그것이 중근을 갖는다. 한 별씩 들어가셔야 돼요. 4분의 D를 쓰셔야 되겠죠. 4분의 D는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AC A는 1이니까 무시 C만 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되거든요. 얘는 바로 보여야죠. 완전 제곱식이다. 이러한 완전 제곱식인데 이게 0이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 하나 빠르게 캐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A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그럼 당연히 XA를 넣으라는 뜻이에요. 넣어주면 A제곱 빼기 A 빼기 3의 A 더하기 B는 0이라는 뜻인데요. 전개 정리하면은 A제곱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A다. 이런 방정식을 한 개 더 얻었습니다. 그럼 뭐 A, B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그런 뜻이니까 풀어서 제곱해서 더 하시면 돼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넣으면은 A는 2분의 1이고요. B는 그거에 마이너스 3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1과 4분의 9의 합이니까 4분의 10이라 나누면 2분의 5인 거지. 2번 그 다음 19번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루트 n제곱 플러스 12가 m이다. 이걸 가만두면은 못 풀어요. 양변 제곱이죠. 보자마자. 그리고 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12는 m제곱 빼기 n제곱. 멈추면 안 되고 합차로 인수분해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얘다라고 문제를 내버리면은 너무 많이 맞추기 때문에
얘가 얘다라고 못 바꾸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내는 겁니다. 저렇게 일단 바꾸셔야 되고 당연히 저 상태에서 두 자연수 mn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얘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무조건 양수고 얘는 자연수 빼기 자연수니까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음수라면 여기 12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 또한 양수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m이 n보다 더 크다 뜻이에요. m이 n보다 더 크고 그리고 요 두 개를 만약에 더하면은 2m이 나오고 요 두 개를 빼면은 2n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더한 결과와 뺀 결과가 짝수여야 이로 나눴을 경우 자연수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런 구조의 수는 자연수가 되려면 mn이 자연수가 되려면 그래도 상식인데 요 두 개가 반드시 같은 종류의 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면 이것도 짝이어야 하고 이게 홀이면 이것도 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짝홀이 다르면 안 된다고. 짝홀이 다르면 mn이 2분의 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식까지 동원해서 재빨리 mn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제 12의 약수 두 개로 바꿔라 그런 뜻인데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12 곱하기 1은 안 된다고 6 곱하기 2는 된다고 4 곱하기 3은 안 된다고 종류가 달라서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이놈이 더 작아서 안 된다고 이게 다야. 이게 단데 요 두 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밖에 안 된다고. 얘라고 치고 이 두 개를 합하면 2m이 이 두 개를 합하면 8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m은 4인 거고요. n은 2인 겁니다. 근데 이 두 놈이 다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잖아. 근데 A는 1차항 계수고 B는 상수항. 게다가 2차항 계수는 1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동원해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A랑 같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6인 거고 암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 두 개를 곱한 게 상수항이니까 B는 8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2다. 21번 친구들과 함께 파리를 하는데 총 48,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 돈을 파리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 똑같이 나누어 내려고 하는데 유리와 정훈이가 돈을 가져오지 염치가 없네. 나머지 친구들이 처음에 내려 했던 금액보다 2,000원씩 더 냈다고 한다. 이때 이 파리에 참여한 친구는 모두 몇 명이냐? 뭐 X명이라고 치고요. 48,000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그러면은 X분의 48,000. 요게 두당 내야 하는 금액인데 두 명이 빠졌더니 두당 내야 하는 금액이 2,000원 추가된 거죠. 요거 더하기 2,000은 X 빼기 2분의 48,000과 같다. 이런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자이? 2,000을 날릴게요. 얘는 날리면 얼마지? 24 되는 건가? 그러고 나서 분수라 쫄지 말고 x 빼기 2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에 x 빼기 2를 곱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x만 곱하면 되지. 날릴게요.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빼기 48은 0이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x는 사람수이기 때문에 양수만 고르시면 되거든요. 답은 8. 그 다음 페이지는요.
두 문제네, 두 문제. 활용 문제 두 문제라서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24번이랑 26번인데 24번이 3명이고 26번이 2명. 근데 이거 아는 애가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맞은 거겠지. (24번) 농도가 10%인 소금물 100g? 그럼 당연히 여기 이제 소금물인데 소금물 100g이 있는데 요 중에 소금이 10g, 그러니까 물은 90g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소금물이 있었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Xg의 소금물을 퍼냈다. Xg의 소금물을 퍼냈다. 그럼 이 Xg도 당연히 이 Xg은 소금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소금물인데 요놈의 10%인 0.1X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0.1X가 소금인 거고 0.9X가 물이라서 X에 소금물이 날아갔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Xg에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은 양을 물을 다시 부는 거죠. X. 그럼 당연히 전체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금물의 양이 100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농도는 소금의 양이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의 시행을 거치고 나면 소금물 100을 여전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변한 거죠. 원래 10이었는데 0.1X가 날라갔어. 하품을 진하게 할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한 번 더 한 거지. 한 번 더는 뭘 했냐면 여기서 2Xg의 소금물을 퍼내고 소금물을 퍼내고 똑같이 다 한 거야. 그 양만큼 물로 바꿨는데 그랬더니 4.8%의 소금물이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4.8g으로 소금의 양이 변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현재 10-0.1x 라는 소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날라간 소금의 양을 빼주면 되는데, 그렇죠? 2xg의 소금물을 뺐단 말인데 여기에 소금은 얼만큼 들어있냐면 요거만큼 들어있다고요. 여기다가 농도를 곱해주면은 그게 이 소금물에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죠. 농도가 100분의 1입니다. 농도기 때문에 100분의 10 빼기 0.1x 이렇게, 이게 남아있는 소금의 양이라는 뜻인데 이게 4.8%란 말은 여기다가 이게 소금의 양이니까 이거 자체가 4.8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거랑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저걸로 묶어서 정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계산으로 들어갈게요. 10 빼기 0.1x로 묶으면 얘는 1이거든. 그럼 여기서 남는 건 100분의 2x니까 50분의 x라고 쓸게요. 그럼 분수를 쓴 김에 얘도 분수로 쓸게요. 10분의 x로. 이게 4.8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양변에다가 500배 하면 되겠지? 500배를 하는데 여기다가 10배를 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50배를 줄 거야. 그리고 500배니까 여기다가 일단 100배를 먼저 하면 480이 될 거고, 거기다가 500까지 하면은 2400. 전개 정리하겠어. x제곱 마이너스 150x 5000 넘어오면 플러스 2600 이렇게 되고요. 그럼 뭐 잘 보이죠? 20이랑 130이나 되겠네. 그래서 x는 아니 100밖에 없었는데 130 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20이 정답.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식을 세워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소금물 문제. 소금 문제 한 100번 넘게 풀어보지 않았니? 24번.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달리고 있는 기차가 있다. 자동차가 달린 거리는 달린 시간에 비례하고 기차가 달린 거리는 달린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비례상수를 모르니까 비례상수를 미정계수로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해요. 기차보다 6km 뒤의 지점에서 자동차가 출발하는 출발하는 동시에 기차가 출발하고 기차가 출발한 지 20분 후 자동차는 기차를 추월하고 그로부터 10분 후 그러니까 출발한 지 30분 후 기차가 다시 자동차를 추월할 때 기차가 자동차보다 30km 앞에 위치하게 되는 순간은 기차가 출발한 지 몇 분인가요? 가 문제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맞죠. 이걸 2명밖에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된다고? 개 어려운데 이거. 해설지 읽는 거 아니야? 뭐를 만드셔야 하냐면은 수직선을 만드셔야 합니다. 요 수직선에다가 요걸 이제 위치 보통 그 수학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 x거든요. 그래서 그냥 x축 수직선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는 좌표가 여기가 원점인 거야. 원점. 여기가 원점이라서 좌표가 0이야. 좌표가 0인 곳에서 자동차가 출발한다고 치세요. 자동차니까 카를 따서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보다 6km 앞에 요쯤을 6이라고 하고 여기가 기차의 시작 지점이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C라고 할게요. 자동차의 시작점 C의 좌표는 0. 기차 트레인의 시작점 T의 좌표는 6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자동차도 이쪽 양의 방향으로, 기차도 이쪽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어떤 가정을 하시는 게 좋냐면 T분 흐른 후 카의 위치를 XC라고 하시고요. 트레인의 위치를 XT라고 하시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위치라는 게 결국 이동거리고요. 그 이동거리가 뭐와 같다고 했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간에 비례한다네.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비례상수를 A라고 치고 그 다음에 기차 같은 경우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 근데 얘는
출발할 때의 좌표가 0이니까 이러고 끝인데 기차는 출발할 때의 좌표가 6이기 때문에 플러스 6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추월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 두 놈이 만난다는 소리고 요 두 놈이 만난다는 건 위치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는 방정식을 하나 작성할 수 있는 거죠. bt 제곱 빼기 at 더하기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 문제에서 말하는 20분 후, 10분 후 이런 얘기예요. 얘의 두 근이 20이랑 10이 아니라 30이라고. 그로부터 10이니까. 여기서 근과 계시의 관계를 써버리면은 A, B가 나와서 다 끝나요. 요 두 개를 곱한 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요 두 개를 곱하면 600이죠? 600이 B분의 6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B는 100분의 1입니다. 이제 합을 가지고 A까지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수를 먼저 보시면 B분의 A가 합인데 B가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00A입니다. 100A가 요 두 개 합인 50과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에요. 구하라고 했어. 기차가 자동차보다 30km 앞에 위치하게 되는 순간은 출발한이 몇 분이냐? 그 얘기는 기차가 다 앞서 있으니까 기차의 위치 이식에서 차의 위치 이식을 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이놈이 30이 될 때에 t를 구해라. 그게 최종 목표인 거지. 그럼 지금 A가 찾아놨으니까 찾아놓은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의 실체를 나타내보면 100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 플러스 6은 0 얘를 풀면 끝입니다. 100배를 하면은 t 제곱 빼기 50t 플러스 600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t는 20 또는 30이다. 뭔가 이상한데 20 또는 30이 아닙니다. 맞죠? 아, 는용으로 풀어서 똑같은 게 나온 거지. 바보 아닌가? 이게 30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0이 넘어오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2300. 그러면은 마이너스 30과 80. 음수일 리가 없잖아요. 시간이면서. 정답은 80. 80분 후.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 하는 문제였다. 좌표에 대응시키겠다? 라는 이 발상. 이 발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발상을 함으로써 문제가 엄청 쉬워집니다. 문제 풀이의 전략이 엄청 쉬워집니다. 뭐 이렇게 세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드디어 막장이다. 29번 31번 두 개 한번 치해요. 진도도 빠르고 해서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다. 29번은 세로의 길이가 10이고 직사각형 가로는 비밀이라는 거야. 그림과 같이 접어서 빗금친 직사각형을 얻었다고. 그래.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32일 때 처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비밀이었던 가로의 길이를 구해라. 그런 얘기군요. 적당히 변수를 잡으면 되겠죠. 요 실생활 활용에 비해서는 도형 활용이
훨씬 쉽습니다. 이게 지금 정사각형을 잘라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면은 가로의 길이를 모르는 상태지. 그럼 여기도 x라는 소리니까 여기가 12 빼기 x.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2x 빼기 x 오는데 이게 30이니까 얘를 풀어주시면은 이렇게니까 32가 38이죠. 38. 그래서 x가 4 또는 8이다 라는 건데 CD가 D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8이 되면 얘가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래서 x는 4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12니까 가로의 길이는 16인 거죠. 마지막 31번 직사각형에 이런 삼각형이 얹혀져 있는 거죠. 이런 도형이 오각형이 있는데 가로 세로가 2대1이었구나. 그럴듯하게 그릴게요. 이런 놈이 있는데 점 A에서 여기 수선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 길이 줬고요. 3. 그리고 ABA 위에 PQ가 B랑 평행하게 PQ의 위치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럴 때 그 사다리꼴의 넓이가 색칠된 사다리꼴이군요. 색칠된 사다리꼴의 넓이가 아래 붙어 있는 직사각형 넓이와 같을 때 PQ의 길이를 구하는 게 미션이구나. 그럼 당연히 이게 x. 요 사다리꼴이요.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라는 껌이니까 30이다 그런 얘기죠. 이 사다리꼴 넓이가 30이다 그런 얘기인데 윗변은 x로 잡으시면 되고 아랫변은 8이라고 주어져 있는 셈이고 그럼 결국 사다리꼴의 높이만 알면 되는 거고요. 높이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다 아니까 얘를 알면 되는 거죠. 얘를 알면 높이가 나온다. 당연히 요 길이가 개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길이는 당연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 이 삼각형의 이 자리와 이 자리 밑변과 높이의 관계가 3대 8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을 x라고 쓰지 말고 8x라고 쓰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3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넓이식을 쓰시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은 8x 더하기 8에 높이는 3 더하기 4 7이죠. 7에서 3x를 뺀 겁니다. 이게 30이다. 이렇게 이런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고 얘를 풀어주면 x가 나오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요구사항이 8x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찾은 x의 8배까지 해서 답을 써줘요. 그런 얘기죠. 계산이 어렵다. 이렇게 나눠서 4 만들고 다시 4를 나눠서 1 만드세요. 8 될 거고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0을 넘길게요.
3x 제곱이고 이게 지금 x 플러스 1로 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차항의 개수는 7이랑 마이너스 3이랑 7이니까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여기 7이죠. 8 빼기 7에서 1. 너무 쉽다. 그래서 x는 3분의 1 또는 1이다. 그러니까 8x는 3분의 8 또는 8이다. 근데 여기가 8인데 여기가 8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3분의 8만 상태. 5번이었다. 나이스. 1부는 쓸 줄 알았더니 아직 좀 남았거든요. 1부 타임이. 그래서 여기 55쪽 네 문제부터 분석 들어가면 되지. 55쪽 네 문제까지 마무리를 하고 쉬면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55쪽 네 문제 분석 시작하세요.
네 문제다 읽으세요. 뭘 봐? 다 풀었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 네. 오늘이 4회차네요. 총 7회 수업이니까 벌써 반을 넘은 건가? 자방이 딱 끝날 때이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거에 왜 이렇게 이상한 선을 그어놨어? 분선이 필요가 없는데.
해보겠어요. 5번 18과 15로 구성된 직사각형 세 점이 변위를 움직이는데 점 P는 A를 출발해서 소속 1로 B까지 점 Q는 속도가 2배 점 R은 3배 세 점 PQR이 동시 출발 삼각형의 넓이가 99일 때 99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흐른 시간을 x라고 쳐요. 시간이니까 t라 치는다. p가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이거든요. 요게 x란 뜻이고요. 얘는 자동적으로 2x란 뜻이고 얘는 자동적으로 3x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아주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부분의 넓이의 합이 그 전체 넓이가 18 곱하기 10하면 270이잖아요. 270 빼기 99와 같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소리지? 171이다 라는 얘기죠. 얘를 S1, 얘를 S2, 얘를 S3 라고 하면 S1, 2, 3의 합이 171이다. 이렇게 풀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면 요 길이는 또 자동적으로 15 빼기 x가 되고요. 요 길이는 자동적으로 18 빼기 2x가 되고요. 요 길이는 15 빼기 3x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S1은 이거 셋 다 2분의 1이 있거든. 2분의 1을 그냥 얘한테 풀까? 그러면 아니다. S냐? 2분의 1에 2x 곱하기 15 빼기 x 이까 2분의 1이랑 2를 나눌게요. 요게 S1이고 더하기 S2는 2분의 1이랑 얘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3x 곱하기 9 빼기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도 2분의 1이 들어가는데 여기 높이가 18이다? 그런 얘기니까 2분의 18로 9를 만들고 여기다가 윗변과 아랫변의 합을 쓰면 되겠어요. 보이죠? 15 빼기 2x라는 것이 요게 170입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2차 항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3 여기서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마이너스 22 넘어가면 22x 그 다음에 1차 항은요 여기서 15 여기서 27 잠깐만 이건 2차 아니었네 실수 다시 2차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1차 항은 여기서 15 여기서 27 여기서 마이너스 18이 1차항이었고요 15 27 마이너스 18이니까 24거든요 걔를 여기로 넘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4x입니다. 상수항은 요 두 개는 없고요 여기밖에 없어요. 9 곱하기 15 135입니까? 그러면 171 빼기 135를 하시면은 36입니까? 4를 나누면은 어라?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서 x는 3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답인 거예요. 걸린 시간이니까. 지금 x분이 지났다고 치고 저렇게 세팅한 상태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3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야. 요게 한 가지 풀이법이고 또 다른 풀이법을 보여드릴게요. 공통수학 2에서 좌표를 활용한 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사선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사선을 그어가면서 계산을 하는 거라서 상식으로 알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치면은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2x, 0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18, 3x고요.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0, 15 빼기 x입니다.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 사선식이야. 원래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얘처럼 구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3개 뺀 걸로 구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를 되게 이쁘게 만든 식이 사선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를 암기할 수는 없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선식으로 그 복잡함을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름 외울 만해 이게 사선식이. 그렇기 때문에 외우고 살아라. 그런 얘기요. 일단 이런 식을 써야 돼요. 2분의 1을 쓰고 절대값 기호를 길게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점 중에 아무거나를 세로로 쓰는 거예요. 2x, 0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은 두 개 중에 아무거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를 윗줄에 y좌표 아래줄에 써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앞에 쓴 걸 또 써야 돼요. 그러고 닫아요. 절대값 기호를. 이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할 때 사선을 긋는 거예요. 사선은 이런 비스듬한 선을 얘기하죠. 이 사자가 경사할 때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두 놈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두 놈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0이라서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두 놈을 곱하는 걸 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놈을 사선을 그어서 만나는 걸 곱하는 걸 빼는 거예요. 만나는 걸 곱하는 걸 빼는 거예요. 0이라서 안 쓰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게 무조건 넓이다. 근데 문제에서 저 넓이가 99라고 했지. 이 놈이 99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 안의 식을 정리 좀 할게. 동류항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8x 제곱 그 다음에 30x랑 18x에서 플러스 48x 그 다음에 상수는 요거뿐이죠. 마이너스 270 절대값에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이놈이 음수면 양수를 바꿔주셔야 하는 거죠. 근데 왠지 음수일 것 같잖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보 바꿔 쓸게. 아니면 일단 얘를 보 바꾸고 여기다가 뿔마 주시면 돼요. 아무튼 2를 여기 주지 말고요. 여기다 2배수니까 나눌게요. 그래서 4x 제곱 빼기 24x 더하기 135가 99다. 이렇게 합시다. 얼마? 그럼 뿌릴 때를 푼다고 치면 4x 제곱 빼기 24x 더하기 99가 넘어오면은 36이 되죠. 여기서 또 똑같으니까 x는 3이 나와가지고 답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으로도 풀 수가 있다고. 좌표를 적용시켜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안다.
라고 치고 사선식을 동원해서도 넓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놈이 99라는 걸 이용한 게 아니잖아. 그 반대편을 생각한 거지. 반대편을 생각한 풀이는 중등 수학만 알아도 되는데 그걸 99로 주어진 걸 그대로 써먹고 싶다? 그렇다면은 사선식이 베스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라고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계속 기억하시면 되고 처음 듣는 사람은 공식 하나 더 알려드린 거니까 암기를 하시라고요. 암기 중인 건가? 그 다음 6번 한 사람 3 나온 사람 5 돈이 나온 거? 그 타이밍에 손을 드는 거야? 한 명이네 한 명. 정답률 20%. 그다음 6번. 요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런 기호를 그러니까 괄호 x를 하나의 변수로 취급하시면 되고 인수로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뭐 3일이겠죠. 3일로 재고 12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히 떼가지고 16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나요? 뭐라고? 2랑 마이너스 6이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괄호 x라는 놈이 윗줄을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소리고 아랫줄을 보시면 6이라는 소리죠. 이제 가능한 것만 골라내시면 되는데 괄호 x를 뭐로 정의했냐면 저 괄호 안에 들어있는 녀석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로 정했단 말이야. 개수가 음의 분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버리고 개수가 6개다. 그런 얘기인 거지. 저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가 6개다. 6개만 딱 들어있고 7개는 들어있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6번째와 7번째 소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2, 3, 5, 7, 11, 13 13까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작거나 같은이 아니라 작은이라 했기 때문에 x는 14부터 있는 거죠. 15도 되죠. 16도 되고요. 17은 됩니다. 근데 18은 안 되는 거지. 18보다 작은 소수에는 17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이게 답이에요. 저 4개가. 저 4개의 합을 구해라? 그런 문제니까 일정한 간격의 몇 개의 수의 합은 평균의 개수배로 하시면 돼요. 요 2개, 요 4개의 평균은 요 2개의 평균이랑 똑같거든요. 요 2개의 평균이 2분의 31이고 그런 게 4개라서 62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된다. 맞은 사람? 오! 100%. 그 다음에 7번 7번은 문제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할 부분이 알파가 두 2차 방정식에 모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등수학에서는 공통근을 갖는다 라고 부릅니다. 두 2차 방정식이 근데 뭐 굳이 2차 방이 아닐 수 있어요. 두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라는 문제로 만나게 될 거야. 고등수학에 가면.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두 방정식에 x가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다른 거예요. 원래는 다른 겁니다. 원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 변수를 대표하는 문자가 x다 보니까 전부 다 x에 관해 쓰는 거야. 근데 그 걔네들이 전부 다 같은 x라고 치면 다 같은 근을 가진다는 뜻인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 다른 x들이에요. 다 다른 값을 갖는 x들인데
공통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같다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x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제시된 두 방정식이 이렇잖아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거랑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건데 a 당연히 같은 거고 b 당연히 같은 건데 원래 x는 다른 건데 이 문제에서만큼 같은 거라고요. 이 두 근이 알파라는 공통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쓸데없이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 가지고 푸는 사람이 있거든. 이걸 알파로 바꾸냐 x를 그대로 두냐가 무슨 차이인데. 그냥 이 두 x가 똑같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빼고 싶게 생겼잖아요. 빼시면 요거 빼기 요거 해서 a 빼기 bx, 요거 빼기 요거 해서 빼기를 묶으면 a 빼기 b가 생기죠. 그럼 인수분해를 더 진행시켜서 풀면은 a가 b거나 x가 1이거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a가 b라고 치면 이 두 2차 방정식이 완전 똑같이 생겼죠. 완전 똑같다는 말은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를 했고 요거는 알파, 베타를, 요거는 알파, 감마를. 그러니까 공통근이 딱 한 개라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통근을 두 개 만드는 상황이라서 문제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버리시는 거고 결국 남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얘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거냐, 공통근이 1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표현으로 하자면 알파가 1인 걸 찾은 거야. 알파가 1인 걸 찾았고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베타와 감마의 합이니까 알파가 1인 걸 요 두 개에다가 다 적용시켜 가지고 베타와 감마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 됩니다. 요 놈의 한 근이 알파고 또 다른 한 근이 베타니까 두 개를 더할게요. 1 플러스 베타는 계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a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도 1과 감마를 근으로 갖는 거거든. 이것도 합을 써보면 1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b와 같아요. 요 두 식을 더하게 되면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2를 넘기면 되거든요. 그럼 2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 플러스 b를 구하시면 되는데 a 플러스 b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알파는 1이, 즉 x는 1이 요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했으니까 당연히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x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고 저걸 통해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3. 맞은 사람 전멸. 그러니까 요런 것을 처음 본다는 얘기인 거죠. 요런 문제 조건을, 공통분 조건을 처음 본다는 얘기죠. 고등수학에서 많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알아두시고, 뭐 내신이 빡센 중학교는 선 넘는 문제 많이 되기 때문에 공통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A급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아요. A급에 A 스텝에 한 10개는 될걸, 공통분 문제가.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두 방정식 x가 같다. 원래는 같은 게 아닌데 공통분 조건이 있으면 같다고 생각을 하자. 여기가 전멸할 정도면은 다른 애들도 다 못푼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 평균 좀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내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라는 거고. 그다음 8번 2차 방 그것의 두 근이 너무 쉽잖아.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이다 그런 얘기인데, 다음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1, 3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각삼각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이 그렇게 제시됐을 때 개수들을 구해서 빼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넓이와 둘레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그럼 당연히 여가 1이고 여가 3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얘가 다 닮았기 때문에 여기를 x, 얘가 3x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3x고 자동적으로 9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 x와 3x를 더했더니 1이 나왔다. 그런 얘기니까 x의 정체는 4분의 1이었던 거죠. 바꿀게요. 이게 4분의 1. 필요 없잖아, 우리는. 그죠? 요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의 실체는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3이었던 거죠. 4분의 3으로 아무튼 얘 둘레는 3, 넓이는 16분의 9. 이 두 개의 합과 곱으로 답을 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합하면 16분의 57인데 이놈이 개수를 보시면 16분의 m. 그래서 m 57.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16분의 27인데 개수를 보시면은 16분의 n 27. 57에서 27을 빼라 는 거니까 정답은 30. 어느 사람? 근과 개수의 관계랑 판별식이 아직 안 외우신 사람이 혹시 있으면 쉬는 시간에 외우세요. 쉬겠습니다.